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비, 너도 부탁해. 어이구, 그래. 인사. 그래. 현관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칠살이라고 그런다고 그러죠. 칠살. 객체가 주체를 극하면서 음량이 같은 거예요. 음량이 같은 거. 키워드는 뭐냐? 강권, 강제로 이렇게 집행하는 거죠. 그 다음에 책임, 의무, 책임감. 내가 꼭 해야 되는 거, 책임감. 그 다음에 의무.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의무. 자, 칠살의 원리. 칠살의 원리는 뭐냐면요. 봐봐. 우리가 앞에서 배웠어요. 6번째 거 합한다고 그랬죠. 갑, 을, 병, 정, 무, 기 하면 갑하고 기하고 합하죠. 갑기야. 그 다음에 오는 게 뭐예요? 경금이죠. 7번째죠. 그래서 경금은 갑목을 친다 이거예요. 금금목. 이거는 플러스 금, 얘는 플러스 목. 그렇죠. 그러니까 음량이 같은 거죠. 음량이 같고 객체가 주체를 극했다. 경금이 그러니까 이게 객체고 이게 주체죠. 갑이. 그러니까 갑 입장에서는 경이 칠살이 된다는 거죠. 이게 칠살이라는 거죠. 자, 우주 순환의 원리 중에서 생의 상대적인 멸의 운동이 있다. 우주 순환의 운동에는 생과 멸이 있다는 거죠. 그게 어디에서 나왔다고 그랬어요? 하도낙서에서 나왔다는 거죠. 하도낙서. 하도는 상생의 원리고 낙서는 상극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멸, 살고 죽고 살고 죽고의 반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주가 유지가 되는 거죠. 만약에 인간이 안 죽어. 절대. 불사야. 근데 자식은 계속 생겨. 그럼 우주가 어떻게 되겠어요? 터지겠지. 계속 그나마 이 팽창되면 이게 그러면 이제 이 행성이 터지는 거지. 너무 많으면. 그런데 적정선을 유지하고 생겨나면 죽고 생겨나면 적정선이 유지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생과 멸이 이루어짐으로써 우주는 계속 유지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극이라는 걸 나쁘게 보면 안 되죠. 6번째 합한 것을 7번째 분리시키는 이치다. 항구적인 생명을 이어가기 위한 생멸의 원칙이다. 그 대신 나는 죽지만 나의 유전자가 살아있는 거죠. 그거는 그렇게 따지면. 칠살은 강제성을 띤 객관적인 통제작용이에요. 강제성, 통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키워드들을 알아둬야 돼요. 칠살은 강제적이다, 통제다, 이런 거, 강권이다. 그런데 그거는 뭐냐면 항구적인 계승과 존속을 위해서 성장을 억제하고 수렴하는, 억제하고 수렴한다. 무슨 얘기냐면 나무가 이렇게 막 자라요. 이제 봄에 싹이 나서 여름에 무성해서 크잖아요. 근데 가을이 오면은 성장이 멈추죠. 그리고 열매가 맺어지죠. 그러니까 성장을 멈춘다는 것은 성장을 억제하고 수렴한다는 것은 이렇게 모은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열매로 만들어지죠. 그래서 다시 씨앗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을은 칠살이 되는 거예요. 가을을 계절을 오행으로 따지면 뭐예요? 금. 금 그 자체는 치는 기운이라는 거예요. 금 자체는. 그러니까 치는 무기는 전부 다 뭘로 되어 있어요? 쇠로 됐죠. 그렇죠? 총칼 다 쇠로 되어 있죠. 자, 엄수, 과묵, 근중, 강한 책임감, 좌강부약, 잔인, 포각심. 이건 뭐냐면 칠살의 키워드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 사주를 딱 보니까 일주를 보니까 일주가 저 같은 경우는 기묘일주란 말이에요. 기묘예요. 일주만 봐도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일단은.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토고 이거는 마이너스 목이죠. 그러니까 목이 토를 극하죠. 음량이 같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칠살이 되는 거죠. 이게 칠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칠살을 밑에다 깔고 있는 거죠 지금. 이런 사람들은 성향이 이래. 성향이. 예. 근데 막 이런 것도 있어. 그래서 이런 것도 있어요. 왜? 이것을 칠살을 휘두르는 사람이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칠살을 쓰는 사람이면 돼요.
그러니까 칠사를 쓰는 사람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뒤에서 따로 배울 거예요. 사주가 센 사람들은 칠사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칠사를 쓰는 직업들이 뭐예요? 경찰, 검찰, 군인, 또 조폭 이런 것도 들어가는 거예요. 조폭도 들어가지. 이게 세야 되잖아요. 이게. 자, 그 다음에 본인에게 부과된 책임과 의무. 그래서 이 칠사를 깔아놓은 사람들은요, 책임감이 뚜렷하고 의무감이 정확해요. 그러니까 이 비서라든가 부하 직원을 둘 때는 칠살 깔아놓은 사람 써놓으면요, 비서로 되게 잘해요. 왜? 책임과 의무를 다 하거든, 이런 사람. 죽으라면 죽을 신용도 해요. 이 칠살 깔아놓은. 그러니까 제가 강의를 하기로 약속을 해놓고요. 지금 이 순간까지 어겨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강의의 책임이니까. 의무. 그래서 실제로 이런 사람들, 이 칠사를 깔고 있는 사람은 성향이, 이 사람은 책임감이 있구나. 인내심도 있네. 말도 많지가 않아요. 이런 사람. 자, 그렇게 얘기한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성향이고, 일반적으로는 국가로부터의 의무를 말하는데, 국방의무, 납세의무, 교육의무, 4대 의무죠. 이 4대 의무는 하기 싫으면 안 하고, 하고 싶으면 하고, 그거 아니죠. 이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강제 집행적인 거라는 거예요. 강제성을 띈 통제작용이라는 거죠. 자, 이거는요, 어떻게 써먹느냐면, 20대 애들이 군대를 언제 가는 게 좋냐? 이 7살 운이 들어오는 해 가면 딱 좋아요. 그 해의 운이 7살이 딱 들어왔어. 7살 평관. 그럼 국방의 의무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써먹는다는 거죠. 그때 가면 좀 호되게 당하지 않습니까? 당하지만 그래도 그 운을 써먹는 거죠. 어차피 당할 거. 당할 거. 그런데 예를 들어서요. 돈 버는 운에 군대 가서 써먹는 게 아깝죠. 그죠? 운을 써먹는 거예요. 그거는. 자, 혹한, 혹서, 홍수 이런 천재지변의 피해도 칠사로 봐요. 이게 왜 칠사는 의도 맞는 거니까. 내가 가만히 이게 홍수 피해는 내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죠. 그냥 일방적으로 당하는 거잖아요. 네. 그냥 있는데 와서 부시는 거니까 그런 거라는 거죠. 감당할 능력이 되면 권위와 명예를 얻을 수 있으나 항상 희생과 심신의 부담이 온다. 그러니까 이거는 양날의 칼이에요. 여기 보면 감당할 능력이라는 게 뭐냐 이거죠. 이제 그걸 이제 뒤에서 공부를 하도록 하고, 그러면 이 칠사를 쓰는 사람이 됩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주가 센 사람. 사주가 세다는 의미는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초반에. 그렇죠? 비경겁제가 있던가 인성이 있는 사람. 그렇죠? 그 다음에 식신제살이라는 게 있어요. 식신제살. 식신제살 들어봤죠? 칠사를 견제하는 기운. 그 다음에 비겁대살이라고 그러죠. 비경겁제가 있으면 칠사를 견제해주죠. 그런 어떤 구조가 돼 있을 때는 칠사를 쓰는 사람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감당할 능력이 안 되면 공포가 따르고 과로로 인한 질병으로 고생한다 이거예요. 감당한 능력이 안 된다는 건 뭐예요? 사주가 약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 사주가 있죠. 김해일주인데 되게 약한 사주예요. 예. 7살에 3개나 있거든. 그러면 나 같은 경우는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공포가 따르고 과도한 질병 이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약한 편에 체질이. 그리고 심약해요. 굉장히. 심약해요. 제가 어렸을 때 나도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때 툭 하면 병원에 가서 누워 있었다니까. 어렸을 때 툭 하면. 그러면 그냥 툭 하면이 아니겠죠. 조금 커서 너는 어렸을 때 누가 뒤에서 이렇게 치잖아요. 그러면 개거품을 끄고 기절하는 거예요. 놀래서. 그래서 병원에 가는 거예요. 그 기억이 나요, 내가. 그래서 얘는 이 야단을 못 쳤대. 어렸을 때. 왜 그러냐면 얼마나 심약해요. 심약하니까 놀래키면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명이 제가 살까 그랬다며. 예. 이런 거지 뭐. 그런데 이게 사주가 그렇게 돼 있는 데다가 어렸을 때 만약에 첫 번째 운에 칠살상관 이런 운이 들어오면 살아나기 힘들어요. 운도 그렇게 들어와 버려요. 근데 그렇게는 안 들어왔었어요 그때. 어렸을 때. 그러니까 사주 바탕이 그런 데다가 어렸을 때 칠살상관 뭐 이런 칠살법제 이렇게 들어와 버리면 간다는 거죠 그때. 그러니까 운에서 들어오는 게 겹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렸을 때 칠살울이 들으면은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라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평관이 딱 들어와 있을 때는 이 얘기를 하면은 10중 8구가 맞아. 학교 다닐 때 공부 억지로 했구만. 엄마가 시켜서. 그러면 그랬어요, 그래요. 네. 학교 다닐 때 칠살은 뭐냐면, 칠살이라는 건 억지로 당하는 거거든요. 그럼 어렸을 때, 10대 때 하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억지로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해도 공부를 하긴 했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그런데 이제 7살만 들어왔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7살에다가 다른 좋은 글자가 같이 들어왔을 때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7살의 편인, 7살의 상관, 이러면 A호 공부를 안 해버리는 거고 7살의 식신, 7살의 정관 뭐 이렇게 다른 글자하고 7살하고 같이 들으면 그래도 억지로 해도 공부한 걸로 해석합니다. 이거는. 자, 그러니까 여기에 써있는 글자를 가지고 사주만 보고 얘기해 줄 게 되게 많은 거예요. 요것만 가지고. 이 내용을 다 숙지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머릿속에 들어있고 사주에 보니까 7살을 깔고 있어요. 요거처럼. 아니 운에서 들어왔어. 그럼 여기 있는 얘기를 쭉쭉쭉 얘기하면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너 어렸을 때 홍수 났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그거는. 그렇죠? 그 상황에 맞게 해주면 되죠. 이 얘기를 머릿속에다 넣고 그 상황에 맞게끔 어휘력을 발휘하면 맞아요.